정말 또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그 핵심 혐의자로 그동안 지목 받아오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지금은 포천시의 도시공사 사장을 하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성남에서 일을 잘했다 인정받아서 아마 영전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만, 유한기 씨가 오늘 새벽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오늘 뉴스를 드리기 전에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참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착잡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얽혀서 뭐라고 말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맨 처음으로는 그 남겨진 그 유족들, 살부치들 얼마나 참담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나 이번 일은 워낙 공적으로 크게 전 국민적 그 걱정과 분노, 그다음에 엄청난 비리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사사로운 그 위로의 감정에 머물 수만은 없어서 말씀을 본격적으로 좀 드려볼까 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유한기 전 본부장이 이제 오늘 새벽 2시쯤 일산에 있는, 그러니까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문촌마을이라고 지금은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한 오전 4시 좀 넘어선 시각, 새벽 4시면은 깜깜한 새벽이죠. 그때쯤 아마 경찰에 신고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시에 나갔는데 연락이 안 닿는다. 이러면 이제 신고를 하게 되지요. 유한기 씨 올해 66세입니다. 66. 뭐 성인이니까 나가서 뭐 몇 시간 며칠 뭐 연락이 안 닿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상하니까 연락을 한 거고, 아침 7시 40분쯤 경찰이 그 유한기 씨 자택 인근의 그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유한기 씨가 숨져 있는 것을. 그래서 경찰은 현재 투신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유한기 씨가 자택에 남겨놓았다는 유서입니다. 유서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오늘 새벽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장동 게이트의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아주 핵심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66살, 오늘 아침에 자택에 유서를 남긴 채 집을 나가서 스스로 목숨을 투신으로 끊은 것으로 그렇게 현재까지 밝혀졌는데, 자택에 유서를 남겨놓았답니다. 제일 핵심은 유서입니다. 유서에는 어떤 내용을 남겨놨을까요? 물론 가족들에 대한 애틋함, 미안함, 그리고 그 사지로 내몰리게 된 뭐 저간의 경위, 이런 것들이 적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의 원인을 관련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보면은 어디에도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고 생각을 할 때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 자기 한 몸을 희생 삼아서 가족을 보호할 때, 가족이라도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느낄 때 이제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유한기 씨가 꼭 그렇다는 경우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대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던 남성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는 한쪽에는 돈, 한쪽에는 여자 문제, 이제 그런 분석들이 많았습니다.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 보니 검찰이 이미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여성관계를 모두 파악하고 있고 그걸 증거로 내밀 때 대개 이런 마지막 선택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곤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유한기 전 성남 도계공공사 개발본부장한테는 전혀 그런 얘기는 지금 없습니다. 다만 이분이 이제 유서를 남겼다고 했는데 그 유서에 지금까지 우리가 지목해 왔던 윗분에 관한 얘기가 있느냐의 여부가 이번 자살 사건의 핵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경찰은 아직까지 유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져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 저희들이 새벽부터 지금까지 취재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릅니다. 현재 그 유서는 유족들의 손에 있고 유족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유서의 내용은 쉽사리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경찰 같은 이 사법당국에서조차도 유족들이 거부를 하면은 그 유서를 내놓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글쎄요,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나타나게 될지 아니면 오늘 내일 사이에 유서의 내용이 공개될지 지금 긴장 속에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 유한기 씨의 유서에 대장동과 관련된 윗분에 관한 얘기가 적혀 있을 경우에 그것은 내년 3월 9일로 예정되어 있는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 선거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내년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는 두 가지입니다. 핵심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코로나 선거, 하나는 대장동 선거입니다. 그것들이 디테일하게 코로나 선거와 연관지어져서 뭐 무슨 재난지원금을 풀고 무슨 돈보따리를 풀고 무슨 추경 예산을 또 만들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그건 코로나 선거와 연관되어 있는 한쪽 그룹에 관한 포인트고 다른 쪽은 부동산과 관련된 대장동 게이트, 그것이 상징하는 바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대한 종합적인 심판, 이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는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오늘 아침에 터져버린 겁니다. 상징적인 은유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유한기 씨의 등을 떠밀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투신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총체적인 범인인 겁니다. 왜 유한기 씨는 어디에서도
자기 스스로 목숨을 구할 그런 방편을 찾아내지 못하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지막 선택을 하고 말았을까요? 당시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는 U1, U2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U1은 유동규, 나중에 성남 도시개발공사 직무대리까지 하게 되는 사실상 넘버원, 도시공사로 치면은 넘버원 유동규. 그런데요, 유동규 씨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던 그날 아침에 자살약을 먹었다, 이런 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 뒤 추후로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지도 않고 사실 언론의 취재도 좀 막혀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그 문제를 크게 부각시키면서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지요.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유동규 씨가 아침에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하여 자살약을 먹었다고 들었다는 얘기를 국정감사장에서 맨 먼저 했지 않았습니까? 김은혜 의원이 다그쳐 묻던 끝에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지금 그 문제가 어떻게 파헤쳐지고 어떤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지 사실상 별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동규 씨가 넘버원, U1이라는 유동규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약을 먹었다, 근데 그 뉴스가 있었는데 이번에 U2, 그러니까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당시에 실질적인 넘버 2였던 유한기 씨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U1은 지금 수감되어 있고 U2는 약을 먹는 대신에 투신을 함으로써 생을 마감해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특검이 불가피하다, 여기까지 왔으니 대장동 게이트는 이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됐다. 그렇다면은 유한기 씨의 극단적인 선택은 대장동 게이트 수사를 다시 한번 불붙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까요? 아니면 반대로 꼬리를 끊어버리는 효과를 가져올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유한기 씨의 극단적인 선택, 이 자살 사건이 대장동 게이트의 수사를 이제 가열차게 그 본질, 그분, 윗선, 이것을 향한 칼끝이 될 수 있는 그 동력을 얻게 해줬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대장동 게이트 수사는 여기서 끝났다고 보십니까? 꼬리 자르기, 꼬리가 모든 걸 짊어지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니 여기서 이제 끝나버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참 기가 막힌 것은 오늘 아침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 기자들이 역시 득달같이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유한기 씨가 죽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재명 후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 속에 기자들 앞에서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충격받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질문이 어떻게 돌발적으로 던져지더라도 거기에서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으로 일관해 왔던 이재명 이 후보가 사뭇 긴장된 표정으로 아무 말도 없이 기자들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건 충격받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토론하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그 측근들과 함께 똑같은 토론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대장동 사건을 더 활활 타오르게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일단락되고 끝나는 그런 사건이 될 것인지. 오늘 아침에 정말 많은 시청자들께서는 댓글 속에 이런 표현을 해 주셨더라고요. 자살당했다. 자살당했다. 아수라라는 영화 속에서 그 누군가 죽은 것처럼
상징적 은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한기 씨의 등을 떠밀은 세력이 있고 그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자살당했다 이런 거죠.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어떤 사건에 대한 수사, 전체적인 얼개가 에스컬레이트 돼가지고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핵심 고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러한 프레임, 똑같은 패턴, 이것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복이 됐다. 이런 지적인 것입니다. 아침에 저희 11시 김광일쇼 제작진들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오늘이 유한기 씨의 생일날입니다. 유한기 씨는 1955년 12월 10일 태어난 것으로 주민등록에 돼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태어났는데 공부는 광주에서 했더군요. 조선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유한기 씨 이 사람은 평생을 이제 건축업에 종사를 해왔고 성남 도계공에 들어가기 전에는 한신공영이라는 건설사에서 상무보까지 일을 했습니다. 한양대학교 성악과를 나온 유동규 씨가 건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 뻔했는데 어찌어찌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거일을 돕다가 그런 인연으로 또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인연을 맺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이 대장동에 연루가 되고 끼어든 인물이라면 이 U2 유한기 씨는 원래 대학에서도 이 건축을 전공을 했고 그 이후로도 건축업에 평생을 일해온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찰에 다음 이제 화요일 날 출석을 하도록 돼 있었지요. 법원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유한기 씨한테 적용된 이 불법 혐의는 범죄 혐의는 저겁니다. 이 로비 자금 명목의 뇌물을 받았다.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강유역 환경청 여기에 로비 명목으로 돈을 2억 원을 남욱 변호사하고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받았다. 이것이 이제 불거져서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상태에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그 심사를 받는 날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숨진 채 발견이 된 겁니다. 네, 주세요. 네, 방금 들어온 속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들하고 첫 번째 대면에서는 사뭇 긴장된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현장을 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검을 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숨진 채 발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검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들한테 직접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기자들 앞에 이재명 후보가 나타나면은 질문과 대답을 피해갈 수 없고 자신의 표정을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입장문을 내놨어요. 입장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한기 전 본부장의 명복을 빈다. 고인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검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유한기 씨가 이제 이번에는 2억 원 로비 명목의 돈을 받은 혐의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어 있는데 국민들한테 유한기라는 이름 세 글자가 이제 귀에 익숙해지는 것은 사실은 다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초대 사장 황무성, 이 황무성 씨가
임기를 절반 이상 남겨놓은 상태에서 강압에 의해서 사표를 냈다. 바로 이 혐의 때문에 그때 한참 얘기가 됐었습니다.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황무성 씨가 유한기 씨하고 주고받은 내용을 다 녹음을 해놨다가 그것을 공개를 한 겁니다. 그때 여러분 녹취록 내용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2월 6일 날에 있었던 녹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남시장 이재명, 그다음에 그 측근 중에 측근, 신복 중에 신복이라는 정진상,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의 유원이라고 불렸던 유동규, 그다음에 유투인 유한기. 이제 유한기 씨가 황무성 사장한테 가서 사표를 내라 이렇게 종용을 하자 황무성 사장이 유한기 본부장에게 시장 허락을 받고 오라고 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당시 유한기 본부장이 황무성 사장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님이나 저나 뭔 빽이 있습니까? 유동규가 앉혀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동규가 앉혀놓은 것 아닙니까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반말을 직함 빼고 할 수 있는 것은 황무성 사장과 유한기 씨가 유동규보다 나이가 엄청 많습니다. 유동규는 50대고 유동규는 50대, 유한기는 66, 그다음에 황무성 사장은 70대. 그러니까 10살, 15살 이상 많은 거죠. 유동규 씨에 비해서.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유동규가 앉혀놓은 것 아닙니까? 사장님이나 나나 우리가 뭔 빽이 있습니까? 유동규가 앉혀놓은 것 아닙니까?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이미 끝난 걸 갖고 왜 그렇게 미련을 가지세요? 저쪽에서 이렇게 버티실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또 시끄럽게 갈까 봐요. 그러자 황무성 사장이 이렇게 다시 물어봅니다. 누가 전전긍긍하는데? 그러자 유한기 씨가 대답하기를 지도부가 그러죠. 그러자 황무성 사장이 아휴 알았다. 다음 주에 사표를 낼게. 그러자 유한기 씨가 마지막으로 못을 박습니다. 오늘 안 내면 사장님이나 나나 박살 납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오후 8시 반에, 다시 9시 반에, 하루에 오후 저녁까지 3번이나 유한기 씨가 황무성 사장을 잡고 늘어진 끝에 그날 밤에 황무성 사장이 사표를 냅니다. 그날은 묘하게도 화천대유 자산관리회사가 설립된 날이기도 합니다. 참, 이게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다 앞뒤가 얽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 녹취 파일을 보면은 정진상 실장이 8번 언급이 됩니다. 유동규 도계공 사장 직무대리는 11번이 언급이 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4번이 언급이 됩니다. 얼마나 긴박하고 절박했던 그 하루였는지 이제 다 미뤄 짐작이 되지 않으십니까? 그랬던 유한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성남시장, 정진상 실장, 유동규 직무대리 이 3사람을 대신해서 황무성을 내쫓았던 그 악역을 담당했던 유한기 씨. 그런 공로가 인정받았기 때문일까요?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을 하다가 이제 포천 도계공 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 못하고 대장동 게이트가 다시 불거지자 이제 유한기라는 이름이 다시 소환될 수밖에 없었고 녹취록도 나왔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무 권한을 월권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혐의가 당시 도계공공사와 이재명 시장한테 그런 혐의가 쏟아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이 직권남용으로 뭔가를 하려면 이재명 시장이 연루되지 않을 수가 없고 정진상 실장이 연루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웬일인지는 몰라도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남욱하고 정영학한테 2억 원을 받았다는 이것만 가지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겁니다. 유한기 씨는 죽기 직전에 그 마음속에 어떤 억울함이 있었을까요? 그 어디에도 자신을 구원해 줄 손길은 보이지 않고 누구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유서에는, 그 핵심적인 문건이라고 할 수 있는 유서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까요? 그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한기 씨 사망 소식을 접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계자 1번 플레이어를 두고 주변만 탈탈 터니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설계자 1번 플레이어. 이 누굽니까? 누구긴 누구예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지. 설계자 1번. 몸통, 윗선, 그분. 설계자 1번 플레이어, 그 사람을 놔두고 주변을 털다 보니까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느냐라고 이준석 대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이준석 대표는 작년 12월 달에 있었던 일이죠. 지금부터 딱 1년 됐습니다. 당시에 더불어민주당도 경선이 이제 뜨겁게 달궈지기 시작했었는데 그 당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그 사람의 이 전남 도지사 시절부터 측근 중에 측근이었다는 이경호 비서실 부실장이 그 당시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옵티머스 관계사한테 이제 무료로 복합기를 대여받은 것, 그 얘기가 불거졌었는데 그 얘기 끝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옵티머스 의혹 때도 모 대선 주자의 최측근이 수사가 시작되자 돌아가신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이번 대장동 의혹 때도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다. 이준석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판에는 이렇게 두 사람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다. 두 사람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